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2030 세대 여러분, 특히나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여러분. 오늘 부정선거 방송은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인 종로하고 지금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을 하고 계신 윤희숙 전 의원의 지역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제 방송을 보일 때는 이런 계산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반드시 한번 저와 같이 계산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선거를 이해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이해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단어 몇 가지가 편차와 표준 편차입니다. 편차란 말은 일정한 목표나 표준에서 벗어난 차이를 말하고, 표준 편차는 각 후보자의 득표율이 변할 수 있는 기본 값 정도로 이해를 해달라 그랬는데, 여기서 편차를 선거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 일정한 목표나 표준에서 벗어난 차이라는데, 만약에 사전선거를 하셨다 그러면 사전선거는 표준이 될 것이고 오히려 하는 당일 선거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이나 목표에서 벗어난 차이를 편차라 그러고, 우리가 선거에서 표준 편차는 만약에 사전선거에서 각 후보별로 어느 후보가 48%, 어느 후보가 52% 받았다 그러면 이 당일 투표에서 48%와 52%가 변할 수 있는 기본 값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당일 투표로 가서 변할 수 있는 기본 값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다루는 모든 유튜버들에서 매일 하는 소리가 대수의 법칙 또는 큰 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을 쉽게 이해를 하시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사전 득표율 이꼴 땡땡, 당일 득표율 이꼴 땡땡, 선거구 총 득표율 이래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전 득표율 각 후보자별 득표율이나 비슷하게 땡땡 당일 득표율 각 후보자별 득표율인 이 두 개 합한 것이 선거구 총 득표율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나 당일 투표나 선거인 총 투표는 어떤 편차의 범위 내에서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풀어보면 전 세계 수많은 통계 수학자들이 오랜 세월 검증을 통해서 확립한 공리가 있습니다. 이 통계적 공리입니다. 그것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에 표본의 비율은 모집단의 비율에 근접한다. 이 통계적 공리를 이름 붙이기를 우리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칙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이 공리를 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수학이나 논리학 따위에서 증명할 필요 없이 타명한 진리로서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입니다. 즉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공리나 법칙과 똑같습니다. 그래 보시면 여기서 표본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사전 득표율이나 당일 득표율 각 후보자별로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모집단의 비율은 선거구 총 득표율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비율은 모집단의 비율에 근접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법칙,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다. 반드시 맞게 돼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어제 이 표를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구하는 공식이 나는데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수학책에 나옵니다. 후보자별로 득표율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사전 득표율이나 당일 득표율이나, 그럼 사전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당일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선거에 득표율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득표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득표율 나누기 당일 총투표자 수 하셔도 되고 사전선거 총투표자 수를 하셔도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루트를 딱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후보율 득표율이 변할 수 있는 기본 값 정도로 이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다 된 겁니다. 자, 부정선거 찾기 공식이라 제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위에 나오는 당일 투표자 수,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이 종로의 경우입니다. 2024년 그 당일 투표였습니다. 당일 투표에 41,692명이 투표를 했고, 당일 득표율 0.4283%는 그때 곽상은 후보가 받은 득표율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 공식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에 실내 구간 공식이 있습니다. 이 실내 구간 공식을 적어놨습니다. 다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일 득표율 42.83%가 95%의 실내 구간으로 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셔가지고 1.96을 곱한 숫자가 곱해보니까 0.0047이 나왔고, 또 표준 편차를 가지고 2.58을 곱하니까 0.00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96과 2.58은 제가 제시한 숫자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상수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곽상도 후보가 받은 0.4283%, 42.83%에다가 당일 투표율에다가 1.96을 곱한 숫자, 즉 0.0047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 안에 들어오면 95% 신뢰 구간이고, 자기 당일 득표율에다가 표준편차를 0.00 표준편차에서 2.58을 곱하니까 0.006이 나왔습니다. 0.006이 즉 0.62%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오면 99%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95%의 신뢰 구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나머지 5%가 아니고 95% 신뢰할 수 없다. 또 99%의 신뢰 구간에 안 들어왔으면 나머지 1%가 아니고 이 통계 숫자는 99%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셨다면 자, 부정선거를 이해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알려 상식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정선거 할 때 방송하시는 모든 분들이 왜 사전선거를 가지고 자꾸 부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그거는 이 말씀은 자주 드리게 될 겁니다. 우선 사전선거를 하는 그 환경과 당일 선거를 본투표하는 환경을 보셔야 됩니다. 당일 투표가 왜 의심을 하지 않느냐? 당일 투표는 첫째, 출구조사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어디 찍었습니까? 어디 찍었습니까? 5사람이 한 명씩 또는 10명이 한 명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조작이 있다 그러면 비율이 틀어지기 때문에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당일 투표는, 본투표는 관내 선거인만 투표를 합니다. 관내 선거인만. 그러니까 가보시면 그 사전투표와 틀리게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는 중도 좀 몇 킬로 넘으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강원도 영월에서 왔습니다. 포항에서 왔습니다. 아니면 금정에서 왔, 이래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컴퓨터를 두드려가지고 그 동네의 후보자를 딱 정해가지고 표를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는 그냥 선관위 명부를 보고, 컴퓨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선관위 명부를 보고 찾아가지고 자기 이름에 사인하고 확인되면 투표용지 받을 때 선거에 도장 찍고 그날 투표하고 그날 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어떤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 값은 참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사전 투표를 가지고 자꾸 의심을 하느냐? 첫째, 사전 투표는 출구조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출구조사를 왜 법으로 막아놨느냐? 출구조사를 발표를 하게 되면 당일 선거에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그건 네이버에 지금 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일 투표도 출구조사를 허용을 하면 조작을 못 합니다. 왜? 비율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당일 출구조사를 허용을 하고 발표만 당일 본선거 때 같이 하시면 되는데 출구조사 자체를 아예 못 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를 못 합니다.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선거는 선거구 명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그걸 컴퓨터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표를 줍니다. 선관위 도장도 안 찍습니다. 그렇게 기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버 깔아. 매 그것 때문에 왜? 기록되어 있는 곳은 서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날 어느 지역에서 선거구에 선거를 하든 그 선거한 사람을 출력을 해놓자. 몇 명이 했는가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영돈 PD나 전한길 강사가 요구를 했었죠. 선거 전에. 그거 말고 또다시 요구를 했던 거는 그것도 그거려니 와. 그러면 당일 선거처럼 사전 선거도 그 투표에다가 선관위 관리위원회 도장을 개인 도장을 찍자. 그래야지 카운트가 될 거 아니냐. 그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것도 물론 내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안 된다고, 안 들어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영돈 PD나 전한길 강사 할 때 아마 그거 안 들어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추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가지 더 요구를 뭘 했느냐. 그러면 사전선거를 하는 사람들 은행에 가면 번호표 나눠주듯이 번호표를 나눠줘가지고 자기 이름, 주소, 그 주민등록부 앞자리 정도만 적어서 보관을 하자. 왜? 그걸 카운트를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안 들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근본적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꾸 뭘 하자는 거는 나쁘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사전선거의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이유는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 사항은 사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기 전에 공명선거를 기초로 내거는 선관위에서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거를 투명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서버에 다 있다 그러고 서버까지 못 간다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선거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그런데 이 투명성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선관위에서 이걸 안 받아줍니다. 왜일까요? 시청자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출구조사다 이런 게 받아주게 되면 조작을 못 하거든요. 조작을 하면 누가 덕을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합리적 추론은 누구들이 짰네.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파헤칠 때 당일 선거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당일 선거는 참이겠네. 그걸 보고 우리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그 보여야 될 영상은 사실은 띄워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통계의 법칙, 대수의 법칙을 기준으로 봤을 때 표준 편차 범위를 벗어난 곳에 당일 선거 이겼는데 뒤비진 곳이 전국 재계산으로는 51곳입니다. 그래서 요 득표율을 가지고 역산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비례대표는 몇 석이냐? 한 3석 정도. 그러면 내 계산으로는 2024년 총선에서는 54석이 국민의힘은 스탑더스를 하죠. 도둑질 당한 겁니다. 그 통계의 법칙이 어긋난 것을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잠깐 다는 못 보여드리고 요게 이제 방송할 순서인데 위에 보시면 곽상원 후보, 전진희 후보, 최재형 후보, 윤희숙 후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득표율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우리나라 선거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와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윤희숙 전 의원의 그 지역구에 대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산기 가지고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사실은 한 선거구가 보통 그 인구가 작게는 9만 5천, 많게는 14만, 15만까지 갑니다. 선거인 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 아닙니까? 표준 편차를 구해야만이 95% 신뢰 구간에 1.96을 곱하고 그리고 2.58을 곱해서
99% 신뢰 구간을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구인은 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표준 편차 하는데 이게 지역구에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이 표준 편차가 거의 2%대입니다. 0.002, 0.002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0.18, 17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차는 좁아집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95% 신뢰 구간을 곱해보면 아마 대한민국 전체 254개 선거구가 종로가 보니까 99% 신뢰가 0.63 나오는데 거의 다가 인구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0.5에서 0.4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플러스 마이너스 0.6 1.12%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국민의힘이나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집단의 수가 1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편차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이번에 우리 그 6.3 대선에서는 당일의 선거에서 1938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김문수 후보가 53% 그리고 이재명이가 37.96% 받았는데 37.96% 받았는데 이때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시면 여기는 뭐 0.5이라지만 그거는 인구가 벌써 당일 선거에 1900만 명이 넘게 했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구해 보시면 0.03% 나옵니다. 99% 신뢰 구간이 0.03%.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을 가지고 보시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 신뢰 구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그 표를 가지고 부정이다 하느냐 보면 이 신뢰 구간이 아무리 많아도 0.6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1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받은 수에서. 그런데 실제 이거를 보시면 당일 투표 대비해서 신뢰 구간 0.12%를 벗어난 거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걸 부정을 찾아내는 겁니다. 당일 선거를 가지고 당일 선거 대비 이런 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애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에서 6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에서 6이 나올 확률은 100%입니다. 왜? 1에서 6까지 밖에 주사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9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9는 숫자일 뿐이 주사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 앞전에 보여드린 이 숫자는요. 당일과 사전을 봤을 때 당일 선거를 기준으로 사전을 점검해 보면 이 숫자는 선관위가 발표한 이 숫자는 주사위를 떴는데 9가 나왔으니까 믿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선관위요. 국민을 개대질하는 겁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통계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진리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시한 이 숫자는 주사위를 떴는데 9가 나왔다고 믿으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인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종로를 가지고 오늘은 종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종로의 표 앞에 보시면 그 국민의힘 후보이던 최재형 후보는 당일 투표가 21,696표다가 52.04%, 사전 투표는 17,000 몇 표 얻어가지고 37.64%. 그리고 곽상은 후보는 표와 같이 당일은 17,850에 42.8, 사전은 뭐 50.85 이런 식으로. 윤희숙도 마찬가지. 윤희숙 의원도
당일은 53.98%, 사전은 33.99%, 전현희 후보는 사전은 당일은 46.02%, 사전은 59.04%. 제가 뭘 했습니까? 앞에 표에서 표준 편차를 구해 보시면 전국 254개 모든 지역구가 거의 0.6%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6%, 0.6%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1.2% 아닙니까? 그러면 최재형 후보가 당일에 52%를 받았다면, 그리고 곽상은 후보가 42%를 받았다면, 이거는 뒤비질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윤희숙 후보 보십시오. 53.98%에서 46.02%면 표준 편차가 여기는 0.5%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9% 신뢰고 안에. 이거는 부딪힐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전투표에다가 보시면 당일 일어난 사전투표에 46% 받은 사람이 59% 변하고 53% 받은 사람이 39% 변합니다. 최재형 후보는 52% 받은 사람이 37%로 변하고 42% 받았던 사람은 57%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일 투표를 가지고 사전 투표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아까 사전의 그 투표 환경을 말씀드렸듯이 당일 투표가 참이라고 본 전제하에서 이 사전 투표를 짚어보는 겁니다. 대소의 법칙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만약에 최재형 후보가 52% 받았고 곽상은 후보가 42% 받았는데 사전 투표에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그래 될 수도 있지, 이래 말합니다. 그래, 아니 당일 투표 대비해서 사전 투표 뒤집어질 수가 있지. 와 그걸로 아예 안 된다 그러노.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 말 맞다나. 그러면 그래 있다 치자. 그러면 그래 있다 치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자, 당일 투표 대비해서 사전도 뒤집어질 확률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럼 너가 이기면 앞면이고 국민의힘이 지면 뒷면이나 치자. 동전의 뒷면이나 치자. 이기고 지고 두 가지 확률이니까, 그러면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세 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하면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동전을 254번을 던졌는데 계속 앞면이 나올 확률은 2의 254승분의 1입니다. 그러면 동전을 계속 던졌는데 뒷면만 나올 확률은요? 그것도 2의 254승분의 1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확률이 과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0의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 동면 앞면 전부 다 이기고 국민의힘은 동전의 뒷면 전부 다 절 확률은, 근데 이게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2에 508승분의 1입니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자.
부정은 맞죠, 이게. 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종로의 선거 결과를 계산기가 한번 두드려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변해왔다 그러는데 과연 이게 될 수 있는 숫자냐? 지금은 뭐라 하는데 한번 구해보시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이 0.5204 아닙니까? 곱하기 1-0.5204 나누기 당일 총 투표 수가 41,692명 하면 딱 눌리가지고 계산기로 할 때는 이 꼴 눌리고 난데 루트를 한번 더 누르셔야 됩니다. 그걸 눌려보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0.24% 나옵니다. 0.0024. 윤희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나 나오냐? 0.20이 나옵니다. 표준 편차가. 여기에다가 1.96을 곱하면 그러니까 1.96 95%의 신뢰 구간은 최재형 후보는 0.48이 나오고 99% 신뢰 구간은 0.63이 나옵니다. 그리고 윤희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곱해보면 0.39가 나오고 95% 신뢰 구간에 99% 신뢰 구간은 0.51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숫자적으로 봤을 때 곽상은 후보가 52.0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63이고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은 표수가 여기에 당일 투표가 보면 53.98%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0.5%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적게 받아도 0.5% 마이너스 하면 되고 최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게 받아도 0.63% 플러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곽상을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같다고 보면 그 당일 투표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자기가 받은 득표율이 42.83% 아닙니까? 여기다 플러스 0.63%입니다. 그러면 이거 선거 볼탑 하나 끝난 겁니다. 자, 전혜희 후보는 당일 투표에 46.02% 받았습니다.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0.51%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0.51을 더하면 46.53%가 됩니다. 그러면 당일 투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선거는 사진 등을 보나 마나 윤희숙 의원과 최재형 의원이 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정이 났을까? 전제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재형 후보가 사전투표에 17,056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대비해서 37.64%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최재형 후보가 당일날 52.04%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 표준 편차 0.63%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17,056표 이것이 전제는 아마 당일 득표율인 52.04%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래 50.04% 받았으니까 그 사전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상대방의 표를 더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있는 표도 뺏어가고 싶은 편인데 그러면 가장 간단한 공식으로 17,056표는 같을 것이다. 뭐하고 52.04%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요거를 같이 나눠보면 17,056 나누기 0.5204 하면 삭제하면 1%죠. 그럼 100%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32,774. 그리고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 득표율이 24,254인데 그죠? 아마 이 숫자가 53.98%에 해당될 것이다 하고 해보면 46,783명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100% 총투표자일 것이다. 이런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표자 수에서 이게 전체 32,774표에서 곽상은 후보가 사진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사전선거에서 42.83%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곽상은 후보가 받은 표는 14,037표. 전현희 후보는
여기서 40명 곱하면 21,529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0.51% 그는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당일 투표가 63,854 곱하기 0.51% 하면 약 325명 정도 왔다 갔다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표준 편차로 득표율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표차는 있습니다. 그래 보면 자 선관위 발표를 보면 당일 사전투표자 총 숫자가 46,11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해보면 32,774표죠. 여기서 이걸 빼보면 13,342표가 납니다. 이 표만큼이 곽상원 후보에 더해진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 선관위 발표는 60,062명인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44,931명이더라. 그럼 얼마가 빼지냐? 15,131표. 이게 더해진 겁니다. 그만큼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해보면 최재형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곽상원 후보에 비해서 21,609, 17,000, 한 4,000표 이겼는데 대진 표수가 13,000표 되다 보니까 선거가 뒤비졌고 또 윤희숙 후보 당일 투표에서는 34,000 대 29,000이니까 약 5,000표를 이겼는데 이렇게 대진 표수가 15,000표가 되지니까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다. 간단하죠? 이거 찾는 법 간단합니다. 이 편차를 벗어날 수 있다? 전혀 없습니다. 선거 결과 보셨죠? 이게 중학교 수준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하고 실내 구간만 찾아낼 수 있다면 이거는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차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부정성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공리나 법칙이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수의 법칙에서 이 표준 편차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보면 그게 51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방송하시는 분들이 51명, 52명 하는 것들이 보면 전부 다 표준 편차를 구해서 99%의 신뢰구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몇 군데냐? 바로 이런 곳입니다. 편차를 당일 선거에서 만약에 편차가 1.2%, 그 대한민국 선거 250대 전 선거를 보시면 아까 표준 편차 보셨듯이 인구가 좀 적은데 9만 명 같으면 0.6, 보통 10만이 넘기 때문에 거의 0.5 거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5 같으면 1%, 1.2%. 그 범위를 벗어나서 결과가 나왔다면 이 선거는 뒤집힐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0한 한 군데 정도가 부정으로 넘어갔네. 대신 안 넘어간 곳은 당일 선거에서 이 부정의 대진만큼 더 넘게 이기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서울 지역 48개 지역구 아닙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약 13.5% 내외에서 당일 선거 대비 사전 선거가 민주당은 더 나오고 국민의힘은 더 적게 나오고 경기는 60석입니다. 거기는 11% 내외에서 국민의힘은 적게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나오고 이게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이유는 당일 선거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거기서 넣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정선거를 알은 지가 제가 2월 24일 날 이영돈 PD의 그 부정선거 방송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수법칙 안 맞을 수가 없지. 저는 은행에서 지임장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숫자를 매일 보죠. 대수법칙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노심초사해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정선거를 내가 김무수 캠프에서 후보 캠프에서
부정선거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관련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황교안 총리도 만나게 되고 또 이영돈 PD나 또 이영돈 PD 방송에 나왔던 서성국 씨나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요. 이렇게 부정이 이루어졌는데도 당사자들이 대한민국의 감사원장을 지냈다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감사도 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사는 거의 다 숫자로 검증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은 윤희숙 씨 같은 경우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학 박사입니까? 경제학은 통계를 자주 보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22대 총선에서는 제 계산은 51명, 51곳. 21대 총선에서는 2020년도에는 32곳에서 이런 선거가 뒤비진 겁니다. 물론 전 지역에 더해진 값은 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비율만큼을 넘지 못한 곳이 엎어진 곳이 2020년도는 32곳, 2024년도는 51곳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이렇게 당하고도 있다는 거. 국민의힘 2020년도에 당했죠. 22년 대선에 당했죠. 24년 총선에 당했죠. 6.3 대선에 당했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부정선거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라면, 당대표가 된다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근데 개인적으로 한동훈 그 전 대표하고 감정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가지고 다시는 이 보수 우파 국민의힘 쪽에 발도 못 들이게 해야 됩니다. 왜냐? 2024년도에 부정이 없었다면 국민의힘 압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1석에다가 비례대표가 시면 54석인데 그러면 그거 다 하면 108석에다가 그러면 162석입니다. 국민의힘 압승이에요. 이렇게 부정으로 당선된 54명, 51명 비례까지 쳐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탄핵을 했다면 그 탄핵은 원천 무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선을 보고 대선을 봤으면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본인 뭐라고 댕깁니까? 부정성을 믿습니까? 이라고 있습니다. 그러고 김문수 후보 그때 대선 때 보십시오. 모두 다가 김문수 후보를 이름 한 자로 알리려고 다 여기다가 이름에다 김문수 적고 있는데 본인만 뻘건으로 입고 댕깁니다. 하도 매스크 뭐라 하니까 한 하루는 입었던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선거용 그 점퍼를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 선거합니까? 그래서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영구 제명시켜야 됩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 만났을 때 그분 참 인자하더라고요. 왜? 사실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한테 당일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황교안 후보가 졌습니다. 맞습니다. 자명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디빌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낙연 후보 진 거 맞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부정성을 인식을 하고 아주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의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